그 여자는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68배 한설아 회장이 낡은 청소복을 입으며 한숨을 쉰다. 손에 걸레가 들려있다니. 로얄 팰리스 호텔을 30년간 운영해온 이 손의 말이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한다.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이 아시면. 알면 안 되지. 준이는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여자. 서연아, 그 여자는 제대로 봐야 해.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아들 최준이가 데려온 약혼녀 서연아.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명문대 출신에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모습.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온다는 걸. 서연아 씨는 착해 보이던데요. 착해 보이는 거랑 착한 건 다르지.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봤는데. 설아는 거울을 본다. 허름한 청소복에 맨 얼굴. 일부러 파마도 풀고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었다. 완벽한 변장이다. 김 과장, 내 경험상 사람은 두 가지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와. 돈이 걸렸을 때,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서연아가 청소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 설아에겐 이유가 있었다. 한 달 전 호텔 직원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서연아가 호텔에 몰래 왔다가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 하지만 준이 앞에선 천사 같았다. 회장님, 그래도 아드님을 믿으셔야죠. 믿고 싶지. 하지만 내 아들은 순진해. 여자만 보면 눈이 멀어.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야. 설아는 청소도구를 챙긴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30년 만에 다시 드는 도구들이다. 젊은 시절 설아도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시작했다. 바닥부터 일궈 올라왔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몇 안 남았다. 자, 이제 시작이야.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 아침 8시. 설아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간다. 투숙객들이 오가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 이 느낌 참 오래간만이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커피 좀 더 가져다 줘요. 설아의 심장이 쿵 하고 뛴다. 서연하다. 호텔 카페 구석에 앉아있다. 옆엔 낯선 남자. 중년의 양복 입은 남자가 그녀 손을 잡고 있다. 설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시작한다. 귀를 쫑긋 세운다. 오빠, 이번 달만 더 기다려요. 결혼하면 다 정리할게요. 서연아의 목소리가 달콤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독이 있다. 연아야, 그 호텔 정말 내 거 되는 거 맞지? 우리 사업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걱정 마요. 준이 오빠는 바보예요. 내가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결혼하고 나면 호텔 경영권도 넘어올 거고. 설아의 손이 멈춘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참는다. 아직이다. 더 들어야 한다. 그 늙은 시어머니는 한설아 회장,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죠. 병원 서류야 돈으로 얼마든지. 쨍그랑. 설아가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진다. 서연아가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뭐야, 청소부가 왜 거기서 듣고 있어? 설아는 고개를 더 숙인다. 손이 떨린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죄송합니다. 서연아가 코웃음을 친다. 에휴, 청소부 주제에. 빨리 치우고 꺼져요. 보기 싫게. 설아는 천천히 도구를 줍는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얼음장보다 차갑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서연아 씨. 설아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돈다. 준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들 최준이. 36살. 외아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설아 손에서 자랐다.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탈이었다. 설아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호텔 곳곳을 돌아다닌다.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청소부 이순자라는 가짜 이름으로. 직원 휴게실에서 젊은 객실 직원 미영이가 말한다. 아줌마, 새로 오셨어요? 전에 못 봤는데. 응, 오늘부터야.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더라고. 아이고, 그러게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미영이 한숨을 쉰다. 설아는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근데 여기 사장님 아드님이 결혼한다면서? 신부가 어떤 사람이래? 미영의 표정이 묘해진다. 글쎄요. 저희한텐 별로 안 좋은데. 왜? 무슨 일 있어? 미영이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번에 서연아 씨가 호텔에 왔었어요. 사장님 없을 때. 그때 우리 막내 유진이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어머, 그래? 네. 근데 사장님 앞에선 천사예요. 목소리도 다르게 내고. 우린 다 알아요. 저 사람 가면 쓰고 다니는 거. 설아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건 준이뿐. 그래도 사장님이 좋아하시면. 사장님이 불쌍해요. 정말 착하신 분인데. 서연아 씨는 돈만 보는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 점심시간. 설아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한다. 그때 서연아가 들어온다. 준이와 함께다. 오빠, 여기 음식 맛있어요? 서연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다. 준이가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 호텔 음식은 최고지. 어머니가 직접 식단까지 신경 쓰시거든. 어머, 정말요? 시어머님 대단하세요. 설아는 숟가락을 꽉 쥔다. 저 거짓말쟁이. 아까 카페에서 뭐라고 했지? 요양원 보낸다고 했잖아. 준이가 서연아의 손을 잡는다. 연아야, 우리 어머니 꼭 좋아하실 거야. 넌 착하고 예쁘잖아. 오빠가 더 좋은걸요. 오빠 만나서 제가 행복해요. 설아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자리를 뜬다.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진정해, 설아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청소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설아는 30년 전을 떠올린다. 25살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만난 사람이 최전무였다. 지금의 남편. 아니, 남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최전무는 설아의 성실함을 봤다. 청소부에서 객실 직원으로, 지배인으로, 그리고 결혼 후 공동 경영인이 됐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혼자 호텔을 이끌었다. 당신, 내가 제대로 지킬게요. 우리 아들도, 이 호텔도. 설아는 다시 복도로 나온다. 오후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다. 그때 준이와 서연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연아야, 이따 저녁에 어머니 만나자.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네, 오빠. 떨려요. 잘 보여야 할 텐데. 둘이 지나간다. 설아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서연아가 작게 중얼거린다. 청소부 냄새 나네. 준이는 못 들었지만 설아는 들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다. 설아는 주먹을 쥔다. 하지만 참는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저녁 6시. 설아는 회장실로 향한다. 청소부 복장을 벗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는다.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봤어. 그 여자 본 모습 확실히 봤어. 설아의 목소리가 차갑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봐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설아는 창밖을 본다. 호텔 정원에 준이와 서연아가 서 있다.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준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사흘째 되는 날. 설아는 이제 완전히 청소부 이순자가 됐다.
직원들도 익숙해졌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전 10시 설아는 VIP 스위트룸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1207호. 서연아가 묵고 있는 방이다. 기회가 왔네. 설아는 청소 카트를 끌고 1207호 앞에 선다. 벨을 누른다. 객실 청소입니다. 안에서 서연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은 엉망이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화장품이 쏟아져 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고 서연아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설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빨리 치워요. 1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설아는 청소를 시작한다. 쓰레기를 줍고 침대를 정리한다. 서연아는 계속 핸드폰만 본다. 그때 서연아의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오빠. 설아의 귀가 쫑긋해진다.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인다. 네,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달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표정이 확 바뀐다. 에휴, 짜증나. 맨날 만나자고 하네. 서연아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다. 자기야, 나야. 응, 준이 오빠 또 저녁 먹자네. 어쩔 수 없지 뭐. 결혼까지만 참아야지. 설아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둔다. 계속 들린다. 돈? 걱정 마. 이번 달만 지나면 다 해결돼. 호텔 넘어오면 우리 빌딩도 사고. 응, 사랑해. 설아는 이를 악문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화장실에서 나온다. 서연아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친다. 설아를 힐끗 본다. 야, 청소부. 네. 물 좀 갖다 줘. 생수? 네, 알겠습니다. 설아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넨다. 서연아가 받아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린다. 뭐야, 이거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 달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설아가 다시 냉장고를 연다. 서연아가 핸드폰을 보다가 짜증스럽게 말한다. 아, 진짜. 청소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청소나 하고 있지. 설아의 손이 멈춘다. 냉장고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됐어. 그냥 나가. 보기 싫어. 나중에 다시 와. 하지만 청소를. 시끄러워. 나가라니까. 귀 먹었어? 서연아가 소리를 지른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이 마주친다. 서연아가 기겁한다. 뭐야, 왜 그렇게 째려봐?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게. 그때 서연아의 핸드폰이 다시 울린다. 발신자는 준이 오빠. 서연아의 얼굴이 180도 바뀐다. 여보세요, 오빠? 응, 나 지금 방에 있어. 청소하시는 분이 열심히 해주시네. 네, 감사해요. 아줌마. 서연아가 설아를 보며 웃는다. 가면을 쓴 미소다.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지만 꾹 눌러 담는다. 계속 청소하겠습니다. 네네, 천천히 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아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변한다.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어. 설아는 침대 시트를 정리한다. 그때 침대 밑에서 뭔가 발견한다. 종이봉투. 설아는 재빨리 집어 청소 카트에 숨긴다. 다 됐습니다. 그래, 나가요. 설아는 카트를 끌고 나온다. 복도에서 봉투를 연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다. 호텔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위조된 진단서. 한설아, 치매 진단서? 설아의 손이 떨린다. 이미 준비를 다 해뒀구나.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다. 설아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 1207호 문 앞에 살짝 놔둔다. 마치 청소하다가 떨어진 것처럼. 직원 휴게실로 향한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김 과장, 증거 확보했어. 이제 움직일 때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끊고 창밖을 본다. 먹구름이 몰려온다. 곧 비가 올 것 같다. 서연아, 각오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틀 후, 설아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오늘 저녁 준이와 서연아의 약혼 파티가 열린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설아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으로 호텔을 돌아다닌다. 마지막까지 증거를 모은다. 오후 3시, 설아는 우연히 주차장에서 서연아를 본다.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다. 둘이 차 안에 앉아 있다. 설아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본다. 여보, 오늘 파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연아가 대답한다. 응, 약혼만 하면 돼. 그 다음은 쉬워. 결혼하고 재산 정리하고 우리 해외로 나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바보 같은 호텔 도련님은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 왕창 받아내고 어차피 결혼 전 계약서에 내가 유리하게 다 넣어뒀어. 설아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한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문제 아냐? 한설아 회장 만만찮다던데. 걱정 마. 그 할머니 이미 치매 진단서 준비해뒀어. 병원 원장이랑 짜고. 돈 좀 쓰긴 했지만 확실해. 역시 내 여자야. 똑똑해. 둘이 키스를 한다. 설아는 사진까지 찍는다. 완벽한 증거다. 설아는 조용히 자리를 뜬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회장실로 돌아온다.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파티장에 스크린과 음향 체크 완료했습니다. 고마워, 김 과장.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지. 설아는 드레스로 갈아입는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한다. 거울 속에 한설아 회장이 돌아왔다. 저녁 7시. 약혼 파티가 시작된다.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객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언론사까지 왔다. 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 서 있다. 서연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옆에 있다. 완벽한 커플이다. 설아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어머니, 준이가 달려온다. 설아를 안아준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를 받아주셔서. 설아는 웃는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그래, 준이야. 오늘 중요한 날이지. 서연아가 다가와 인사한다. 어머니, 오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서연아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거예요. 설아의 말투가 묘하다. 서연아가 살짝 긴장한다. 파티가 진행된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음악이 흐른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한다. 8시. 설아가 무대에 오른다.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 준이와 서연아 씨의 약혼을 축하하러 와주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준이가 행복하게 웃는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약혼 전에 꼭 보셔야 할 것들이요. 설아가 손짓을 한다. 스크린이 내려온다. 서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잠깐, 저게 뭐. 스크린에 영상이 나온다.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 서연아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 이건 준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그리고 이건 음성 파일입니다. 서연아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진다. 그 바보 같은 호텔 도련님은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 왕창 받아내고. 준이가 비틀거린다. 친구가 부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아가 서류를 꺼낸다. 서연아 씨가 준비한 위조 진단서입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죠. 회장이 술렁인다. 서연아가 무대로 뛰어오른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설아가 차갑게 웃는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또 다른 영상이 나온다. 호텔 객실에서 청소부에게 막말하는 서연아의 모습. 직원들을 무시하는 장면들.
이 영상들은 지난 일주일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요. 회장 안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서연아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주저앉는다. 아니에요. 이건 준이가 무대로 올라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연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바보였어? 서연아가 준이의 바지를 붙잡는다. 오빠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설아가 다가온다. 그럼 주차장에서 키스한 남자는 누구죠? 당신 목소리로 내 아들을 바보라고 한 건 누구고요? 서연아가 아무 말도 못한다. 입술만 파르르 떤다. 준이가 서연아의 손을 뿌리친다. 이제 됐어. 나 같은 바보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준이가 무대를 내려간다. 비틀거리며 회장 밖으로 나간다. 오빠. 서연아가 따라가려 한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는다. 설아가 마이크를 든다. 서연아 씨, 이제 나가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나타나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요. 서연아가 설아를 노려본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다. 당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말이에요. 내 아들을 이용하려 했던 당신이. 경호원들이 서연아를 끌고 나간다. 서연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진다. 회장 안이 여전히 조용하다. 설아가 깊게 숨을 쉰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한 하객이 박수를 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친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진다. 설아는 무대를 내려온다. 김 과장이 다가온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준이를 돌봐야지. 설아는 준이를 찾으러 간다. 호텔 옥상. 준이가 난간에 기대 서 있다. 준이야. 준이가 돌아본다. 눈이 빨갛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죠? 설아가 다가가 준이를 안아준다. 아니야. 넌 착한 거야. 사람을 믿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보셨잖아요. 저만 몰랐어요. 준이야, 사람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이번 일로 더 강해질 거야. 준이가 어머니 품에서 운다. 36살 어른이지만 지금은 그냥 상처받은 아이다. 어머니, 사랑이 뭐예요? 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너를 봐주는 거지. 설아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지금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축복이었다는 걸.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을 닦는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지켜주셔서. 모자가 난간에 기대 서울 야경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제5장 결말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석 달이 흘렀다. 로얄 팰리스 호텔은 여전히 번창한다. 오히려 그날 사건 이후 더 유명해졌다. 언론에서 진실을 밝힌 용감한 회장이라며 설아를 조명했다. 설아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한다. 새로운 호텔 확장 계획이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준이가 들어온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인다. 표정도 단단해졌다. 어머니,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준이가 서류를 건넨다. 설아가 받아본다. 오, 매출이 15%나 올랐네? 네. 직원들 복지를 개선했더니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더라고요. 설아가 흐뭇하게 웃는다. 그래, 잘했어. 내가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됐구나. 준이가 자리에 앉는다. 어머니, 그날 일 감사해요. 청소부까지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지. 난 내 어머니니까.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까지. 설아가 손을 흔든다. 아냐, 오히려 좋았어.
오래간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잖아. 직원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래서 개선한 것도 많고, 실제로 설아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직원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청소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그랬더니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냐,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뭐.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때 김 과장이 들어온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온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여성. 설아가 반갑게 맞이한다. 미영아, 어서 와. 객실 직원이었던 미영이다. 설아가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회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도 계시네요.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승진 축하해요. 미영이 수줍게 웃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설아는 미영을 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으니까. 아니야. 내 실력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이 나간다. 설아와 준이만 남는다. 준이가 창밖을 본다. 어머니, 전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연하가 진심이었다면 어땠을까? 준이야. 설아가 준이의 손을 잡는다. 가짜 사랑은 언젠가 무너져. 내가 만날 사람은 따로 있어. 너의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호텔 회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최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거야. 준이가 어머니를 본다.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힌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에이, 이 녀석아. 설아가 준이의 머리를 툭 친다. 둘이 웃는다. 저녁 6시. 설아는 호텔 로비를 걷는다. 직원들이 인사한다. 설아도 웃으며 답한다. 청소부 한 분이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다. 설아가 다가간다. 수고하세요. 힘드시죠? 청소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아, 회장님, 괜찮습니다. 일이 원래 이런 거죠. 휴게실은 편하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 휴게실 너무 좋아졌어요. 마사지 의자까지 있어서. 청소부가 환하게 웃는다. 설아도 따라 웃는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회장님. 설아는 다시 걷는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녁 7시. 설아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선다. 회장실 한쪽에 작은 재단이 있다. 당신 잘 지켜봤죠? 우리 준이 이제 좀 컸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할 거예요. 설아가 사진을 쓰다듬는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당신이 만든 이 호텔 잘 지킬게요.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하는 곳으로 만들게요. 창밖으로 해가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설아는 창가에 서서 호텔을 내려다본다. 사람들이 드나든다.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모두가 제 역할을 한다. 사람은 모두 소중해. 지위고 뭐고 없어.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 준이야. 설아의 핸드폰이 울린다. 준이다. 어머니, 저 직원 식당에서 저녁 먹고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지금 내려간다. 설아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직원 식당으로 향한다. 식당 안은 활기차다. 직원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다. 준이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다. 옆에는 미영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있다. 어머니, 준이가 손을 흔든다. 설아가 다가간다. 자리 좁은 거 아냐?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설아가 직원들 사이에 앉는다. 누군가 밥을 떠다 준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설아는 숟가락을 든다. 따뜻한 밥 한 술을 뜬다. 입에 넣는다. 맛있네. 주변을 둘러본다. 직원들이 편하게 대화한다. 준이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웃으며 농담도 한다. 이게 진짜지.
설아는 미소 짓는다. 석 달 전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가 떠오른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준이가 묻는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어머니. 모자가 웃는다. 주변 직원들도 따라 웃는다. 식사를 마치고 설아는 다시 회장실로 향한다. 복도를 걷는데 아까 그 청소부가 보인다. 아, 회장님. 네, 퇴근하세요? 네, 오늘 일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청소부가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설아도 손을 흔든다. 회장실에 들어와 앉는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다. 준이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우리 잘하고 있죠, 여보? 설아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반짝인다. 새로운 시작이다. 준이도, 호텔도, 설아 자신도, 그리고 이번 일로 배운 교훈.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 설아는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 청소부 유니폼이 접혀 있다. 언젠가 또 입을 날이 올까? 설아는 웃는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직하고 싶다. 그 일주일이 준 교훈을. 핸드폰이 울린다. 준이다. 어머니, 내일 아침 회의 준비 다 됐어요. 푹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는다. 설아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한다. 호텔 로비를 지나는데 야간 근무 직원들이 인사한다. 퇴근하세요, 회장님? 응, 너희도 힘내. 네. 밖으로 나온다. 시원한 밤바람이 분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더 선명해졌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설아는 차에 올라탄다. 운전기사가 묻는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죠? 응, 그래. 차가 출발한다. 뒤편으로 호텔이 멀어진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곳이 있다. 그리고 준이도, 직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보며 설아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렇게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온다. 로얄 팰리스 호텔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다.